사랑하는 딸을 구하기 위해 제가 믿어왔던 영국 의료 시스템의 한계를 마주하고 한국의 혁신적인 치료법에 희망을 걸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리엔더 퀼 박사예요. 저는 영국에서 심장과 흉부 수술을 하면서 일하고 있어요. 제 이름이 매우 독특하고 남다르게 들린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저는 그 점이 참 좋았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인간의 심장에 매료되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의학을 공부하며 부서진 심장을 고치는 방법을 배웠고 제 기술과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오랜 전통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매일 아침 병원에 들어갈 때마다 저는 설렘과 자신감이 뒤섞인 기분을 느꼈어요. 하얀 벽, 반짝이는 장비, 그리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간호사들을 보면서 모든 것이 영국식 방식으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었어요. 저는 항상 제 자신에게 이것이 최고예요 라고 말하곤 했어요. 저는 영국에서 오래된 방법과 동료들의 열심히 일한 덕분에 우리 병원이 세계 최고라고 믿으며 자랐어요. 저는 우리 방식에 전적으로 신뢰를 보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부드러운 면도 있어요. 저는 제 딸 오펠리아를 정말 많이 사랑해요. 그녀는 제 인생의 빛이었어요. 일이 매우 바쁘더라도 항상 그녀를 위한 시간을 마련했어요. 그녀가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때때로 저는 오펠리아가 병원 정원에서 뛰어놀며 웃고 노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저는 그녀가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길 바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다른 나라의 병원을 조금은 의심하는 때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 저는 한때 한국 같은 나라의 병원은 우리만큼 훌륭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긴 역사와 전통적인 방법을 가진 영국 시스템이 누구도 이길 수 없다고 믿었어요. 다른 나라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저으며 우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왜 바꿔야 하겠어요? 라고 생각했었어요. 어느 맑고 상쾌한 아침, 저는 수술실에서의 하루를 준비하느라 분주했어요. 타일 바닥에 제 신발 소리가 메아리치며 복도를 걸어가다가 지금까지 해온 수많은 수술과 구한 수많은 생명들을 떠올렸어요. 제 일에 자부심을 느끼며 어떤 일이 닥쳐와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 머릿속은 환자들의 꾸준하고 믿음직한 심장 박동과 수술실에서 울리는 기계 소리로 가득 찼어요. 자부심을 느끼면서도 저는 호기심이 많았어요. 새로운 연구 논문들을 읽으면서 배울 점이 있는지 항상 확인했어요. 가끔은 먼 나라에서 온 논문들이 있었는데 그 논문들을 보며 제 환자들을 도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 생각하곤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논문들이 제 인생을 바꿀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어느 날 한 논문이 제 눈길을 끌었어요. 바로 한국에서 온 논문이었는데 저는 한때 한국을 덜 발전한 나라로 치부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논문은 새로운 심장 수술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의료기술의 선두주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곳에서 나온 것이어서 조금 회의적이었어요. 하지만 읽어나가면서 호기심이 조금씩 일기 시작했어요. 그 논문은 한국 의사들이 새로운 도구와 참신한 아이디어를 사용해 심장 문제를 가진 환자들을 치료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글은 쉬운 말로 쓰여 있었고 장비와 미소 짓는 의사들의 사진이 있어서 매우 명확하고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제가 평생 알고 있던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비록 제 시스템의 강점을 믿었지만 작은 부분에서는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가능성에 신이 났어요. 제 방법만이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생각은 약간 두렵기도 하면서도 동시에 짜릿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제가 자랑스러운 출신을 고집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서 배우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 안에 희망과 호기심의 불꽃이 일었어요. 어쩌면 한국에는 제가 더 나은 의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줄 뭔가 멋진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한때 과소평가했던 곳에서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루를 계속하면서 저는 미래에 대한 설렘을 안고 걸어갔어요. 저는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오든지 간에 항상 환자들을 도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찾겠다고 제 자신에게 약속했어요.
이것은 제 신념을 영원히 바꿀 여정의 시작이었고, 제가 평생 알고 있던 것들을 다시 생각해보게 될 첫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날 모든 것이 바뀌었다는 것을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일찍 일어나 깨끗한 흰색 가운을 입고 한결같은 발걸음으로 병원으로 향했어요. 처음에는 병원 복도가 조용했어요. 기계들이 낮게 웅얼거리는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목소리만 있었어요. 저는 오랜 훈련과 경험 덕분에 어떤 상황도 잘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 자신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전혀 준비되지 않았던 일이었어요. 그날 아침 제가 환자 차트를 검토하고 있을 때 제 마음 깊은 곳까지 흔들리는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전화는 제 아내로부터 왔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내께서 제 마음의 기쁨을 채워주던 작은 딸 오펠리아가 집에서 갑자기 쓰러졌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그 순간 느꼈던 모든 자신감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저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고 매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대기실에서 눈에 눈물을 머금고 걱정스러운 얼굴을 한 아내를 보았어요. 아내의 눈에 비친 두려움을 보면서 저의 두려움도 더욱 커졌어요. 저는 급히 응급실로 뛰어갔고 그곳에는 이미 의사들이 한 침대 주위에 모여 있었어요. 그 침대 위에 오펠리아가 작고 연약하게 누워 있었는데 숨은 얕게 쉬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저는 믿기 힘들었어요. 생기와 웃음으로 가득했던 제 딸이 그 자리에 조용히 누워 있는 것을 말이에요. 저는 바로 팀에 합류하여 신속하게 검사를 시작했어요. 제 청진기로 오펠리아의 심장을 들으려고 했지만 예전에 들었던 그 강하고 꾸준한 박동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배경에서는 기계들이 삐 소리를 내며 긴급한 분위기를 더해갔어요. 제 가슴 위에는 무거운 짐이 내려앉은 듯 했어요. 마치 제 심장의 박동 하나하나가 그 순간의 고통을 함께 울려 퍼지는 것 같았어요. 오펠리아를 바라보며 저는 작은 디테일까지도 주목했어요. 그녀의 작은 손이 이불 위에 힘없이 놓여있는 모습, 가슴이 부드럽게 오르내리는 모습, 그리고 불규칙하게 울리는 숨소리까지 모두요. 주변의 모든 것이 흐릿하게 보였고 제 모든 시선은 오직 딸을 구하는 데 집중되었어요. 저는 추가 검사를 명령했어요. 혈액 검사, 심전도 검사, 심지어 초음파 검사까지요. 방 안은 기계들이 부드럽게 윙윙거리며 작동하는 소리로 가득 찼어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제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갔어요. 그동안 제가 배웠던 모든 교훈, 제가 해왔던 수많은 수술, 그리고 구한 수많은 생명들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아무리 제 기술이 뛰어나다고 해도 제 딸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는 두려움은 준비시킬 수 없었어요. 저는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애썼어요. 의심과 걱정이 제 머릿속을 채워갔어요. 혹시 제가 놓친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닐까? 다른 방법이 있을까? 저는 그동안 제가 믿어왔던 우리 시스템과 그 한계에 대해 스스로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곧 검사 결과는 충격적인 진실을 밝혀주었어요. 오펠리아는 희귀하고 복잡한 심장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문제는 우리 병원처럼 발전된 곳에서도 치료하기 어려울 정도로 드물었어요. 모니터에 나타난 수치와 그래프는 한 박자마다 고군분투하는 심장, 위태로운 작은 생명의 이야기를 전해주었어요. 저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깊은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어요. 영국에서 이용 가능한 치료법들은 그런 희귀한 질환에 대해 성공률이 낮았어요. 제 동료들이 제시한 치료법들도 거의 희망을 주지 못했고 수술의 비용과 위험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였어요. 그 결정적인 순간 저는 절망의 문턱에 서 있었어요. 저는 항상 세계 최고라 믿으며 영국의 의료 시스템을 신뢰해왔어요. 그러나 제 눈앞에서 그 한계를 똑똑히 보게 되었어요. 제 딸이 한숨 한숨을 쥐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무력감을 느꼈어요. 제 머릿속은 답을 찾으려고 분주하게 돌아갔어요. 몇 주 전 제가 읽었던 한국의 연구 논문이 떠올랐어요. 그 논문은 높은 성공률을 가진 새로운 심장 수술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한때 약간 의심했던 그 논문이 이제는 매우 어두운 시간 속에서 희망의 등불처럼 보였어요. 저는 주위에 걱정 가득한 의료진의 얼굴과 말없이 눈물을 흘리는 아내를 바라보았어요.
그 순간 오펠리아의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그때부터 한때 제가 무시했던 새로운 아이디어와 방법들을 탐구하기로 결심했어요. 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제 딸이 다시 웃고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어떤 해결책이라도 열어두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는 제 딸의 작은 손을 꼭 잡고 감겨진 눈 속을 바라보며 결심했어요. 절망이 이기게 두지 않겠다고요. 저는 먼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청하는 등 어떤 희망이라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오펠리아를 향한 제 사랑은 제가 지금까지 가졌던 어떤 자부심보다도 강했어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의 여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임을 확신했어요. 저는 어둠 속에서 희망의 빛이 비추기 시작한 정확한 순간을 기억해요. 충격적인 검사 결과 후에 오펠리아를 도울 방법에 대해 밤잠도 설치며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 머릿속으로 모든 세부 사항을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혹시 제 딸을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을까 고민했어요. 그런 절망의 한가운데서 몇 주 전에 본 한 연구 논문이 생각났어요. 그 논문은 제가 한때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한국에서 온 것이었어요. 그 논문은 매우 높은 성공률을 가진 새로운 심장 수술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약간 의심이 들었어요. 영국에서 사용하는 방법보다 한국 병원이 정말로 더 나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라고 제 자신에게 물었어요. 하지만 생각할수록 그 논문은 뭔가 다르고 희망적인 무언가를 제시하는 것 같았어요. 연구 내용에는 한국 의사들이 매우 현대적인 장비와 신선한 아이디어를 사용하여 복잡한 심장 문제를 치료했다고 설명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수술 전에 3D 영상 기술 같은 것을 사용해 심장을 명확하게 볼 수 있었다고 했어요. 글을 읽으면서 저는 스크린과 스마트한 기계들로 가득 찬 분주한 수술실, 그리고 마치 잘 맞춰진 팀처럼 함께 일하는 의사들을 상상했어요. 그 이미지와 설명이 너무나도 명확해서 마치 제 눈앞에서 보는 듯 했어요. 제 심장이 조금 더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 한켠에서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해결책에 대해 호기심과 설렘이 솟구쳤어요. 어쩌면 제 딸을 도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요. 혹시 제가 너무 자만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지 않았던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저는 한국 의료진에게 이메일을 보내기로 결심했어요. 오펠리아의 상태, 모든 검사 결과, 그리고 증상의 이력을 신중하게 설명했어요. 최대한 명확하고 정직하게 적으려고 노력하며 그들이 새로운 치료 계획을 제시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랐어요. 답장을 기다리며 저는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어요. 몇 시간이 마치 며칠처럼 느껴졌고 매 순간이 걱정으로 가득 찼어요. 마침내 제 컴퓨터에서 새로운 이메일 알림이 울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열어보았어요. 이메일은 따뜻하고 친근했어요. 한국의 한 의사님께서 오펠리아와 비슷한 심장 문제를 가진 많은 아이들을 치료해 오셨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분께서는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면 성공률이 거의 90%에 이른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메일에는 비용도 영국에서 제공되는 것보다 훨씬 낮고 치료도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언급되어 있었어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제 어깨 위에 있던 무거운 짐이 조금씩 내려앉는 것을 느꼈어요. 구름 사이로 작게 빛나는 불빛처럼 제 마음속에 희망이 다시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 딸이 회복하고 다시 웃을 수 있는 미래, 그리고 우리 삶을 움켜쥐고 있던 두려움을 벗어던질 수 있는 미래가 보였어요. 한국 의사님의 말씀이 단순하지만 약속이 가득해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분께서는 저를 서울로 초대하시면서 직접 만나 뵙고 그들의 병원 시설을 보실 수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인 것을 느꼈어요. 한편으로는 아직도 긴장이 되어 제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 계속 고민했어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오펠리아에 대한 제 사랑이 제 마음을 굳게 해주었어요. 제 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든 시도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한국에서의 생활이 어떨지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밝고 현대적인 병실, 모든 것을 쉬운 말로 설명해 주시는 의사님들, 그리고 완벽하게 협력하는 팀을 머릿속에 그렸어요.
분주한 거리와 친절한 사람들이 가득한 아름다운 서울의 모습도 상상하며 모든 사람들이 작은 딸과 걱정하는 아버지를 돕기 위해 준비되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바로 그 순간 저는 희망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때 거의 무시했던 한국의 논문이 이제는 제게 생명의 밧줄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이 새로운 가능성에 마음을 열고 용기를 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래서 저는 즉시 한국으로 가기 위한 계획을 세웠어요. 이 방법이 우리가 간절히 필요로 하는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조용한 서재에 앉아 오펠리아가 웃고 뛰어노는 사진을 바라보면서 저는 그녀에게 제 모든 힘을 다해 두 번째 삶의 기회를 주겠다고 조용히 약속했어요. 제 마음에 희망이 불타오르자 저는 모든 것을 바꿀 여정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이번 여정은 단순히 의학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사랑, 배움, 그리고 아이디어가 어디서 오든지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것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저는 한국에 도착하여 비행기에서 내렸던 순간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공기가 달라서 새로운 약속으로 가득 찬 세상에 들어섰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긴장되었지만 결심이 단단했어요. 이 여정이 오펠리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희망을 꼭 붙잡고 있었어요. 인천공항을 걸어가면서 깨끗한 바닥과 밝고 현대적인 표지판들을 보았어요. 공항 직원분들께서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시고 분명한 영어로 말씀해 주셔서 처음부터 환영받고 배려받는 느낌을 받았어요. 국제 도착 구역에 도착하자 친절한 병원 안내 직원 한 분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분은 단정한 유니폼을 입으시고 제 이름이 적힌 표지판을 들고 계셨어요. 자기소개를 하시면서 앞으로의 절차를 안내해 주실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분의 눈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배려 덕분에 제 걱정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어요. 천천히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모든 것을 잘 이해할 수 있었고 그 친절에 정말 감사했어요. 병원까지 이동하는 동안 차 안은 부드럽고 편안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분주한 서울의 거리를 바라보았어요. 높은 건물들, 다채로운 불빛들, 그리고 북적이는 시장들이 모두 스쳐 지나갔어요. 병원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면서 설렘과 긴장이 함께 느껴졌어요. 제가 읽은 현대적인 아이디어들이 정말로 제 딸을 도울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한 마일 한 마일이 새로운 시작에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었고 이곳이 제 기도에 대한 해답을 품고 있기를 바랐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그 모습에 단번에 감탄했어요. 건물이 크고 매우 현대적이었으며 유리벽에 밝은 햇빛이 반사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입구는 깨끗하고 따뜻하게 맞아주었으며 의사와 간호사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빠르고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내부 복도는 넓고 자연광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한국어와 영어가 함께 쓰인 표지판들이 있어 제가 길을 찾기 편했어요. 저는 한국 의사와 간호사들이 기다리고 있는 회의실로 안내받았어요. 그분들께서는 모든 것을 세심하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회의실에는 심장 도표와 의료 절차를 설명하는 간단한 차트가 크게 나오는 스크린들이 있었어요. 한 의사님께서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자기소개를 하시며 오펠리아를 어떻게 도와주실지 설명해 주셨어요. 쉬운 말로 말씀해 주시면서 환자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돌보고 계신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 친근한 말투와 명확한 설명 덕분에 저는 드디어 올바른 곳에 온 것 같은 안도감을 느꼈어요. 회의 중에 저는 수술과 후속 치료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어요. 한국 팀분들께서는 차근차근 인내심 있게 모든 질문에 답해 주셨어요. 그분들께서는 3D 영상 기계와 같이 심장의 상세한 모습을 만들어내는 첨단 장비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또한 그들의 시스템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작동하여 대기 시간을 줄이고 비용도 낮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들으면서 그분들의 업무에 대한 희망과 감탄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분들의 전문성과 모든 세부 사항을 기꺼이 설명해 주시는 모습에 정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병원 투어를 받았어요. 밝은 복도를 따라 선명하고 다채로운 표지판들이 줄지어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편안하고 깔끔해 보이는 병실들을 보았고 간호사분들은 목적 의식을 가지고 움직이셨으며 의사분들은 차분하고 친근한 목소리로 환자에 대해 논의하고 계셨어요.
병원의 모든 부분이 세심하게 디자인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이 병원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진심으로 돌보는 곳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하루가 지나면서 제 걱정은 서서히 사라졌어요. 이번 한국으로의 여정이 단순히 경치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돌보는 새로운 방식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 직원분들의 친절함과 효율성 덕분에 제 딸을 도울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이 있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새로운 방법과 신선한 아이디어가 오펠리아를 건강하게 회복시켜 줄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 한켠에 설렘이 피어났어요. 하루가 끝날 무렵 저는 병원의 조용한 대기실에 앉아 오늘 본 모든 것과 들은 모든 것을 곱씹어 보았어요. 안도감, 희망, 그리고 감사함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큰 한 걸음을 내디뎠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한국으로의 여정은 단순히 치료법을 찾는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사고방식과 치유 방법에 마음을 열어주는 과정임을 깨달았어요. 저는 앞으로의 여정에 대한 준비가 되었고 이 새로운 땅이 제 딸에게 기적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어요. 저는 수술 당일 아침을 어제 일처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인 마음으로 아주 일찍 일어나셨어요. 창문을 통해 부드러운 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 때 저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오늘이 오펠리아를 구하기 위해 노력할 날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머릿속엔 수많은 의문들이 가득했지만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딸의 안녕뿐이었어요. 병원에 도착하니 모든 것이 차분하면서도 분주했어요. 복도에는 발걸음 소리와 부드러운 목소리들이 어우러져 있었어요. 저는 수술실로 천천히 걸어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미 한국 의료진 분들께서 수술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그분들의 얼굴에는 따뜻함이 묻어 있었고 모든 환자를 깊이 돌보는 마음이 눈에 보여서 약간이나마 위로가 되었어요. 수술이 시작되기 전에 한 의사님께서 저와 말씀을 나누러 오셨어요. 그분께서는 쉬운 말로 다시 한번 수술 계획을 설명해 주셨어요. 오펠리아의 심장을 아주 선명하게 보기 위해 첨단 도구와 특별한 3D 영상 기계를 사용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경청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신뢰가 조금씩 자라나는 것을 느꼈어요. 비록 저도 의사로서 일하고 있지만 오늘은 단지 딸의 안전과 건강을 바라는 아버지로서의 마음뿐이었어요. 수술실 밖으로 나가야 하는 순간이 왔어요. 수술팀이 수술을 시작하면서 큰 문이 천천히 닫히는 것을 보았어요. 저는 대기실에 서서 시간이 마치 느리게 흐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손을 꽉 쥐고 앉아있던 저는 매 분마다 시간이 1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이 제 귀에 들렸고 그 소리 하나하나가 소중한 초를 떠올리게 해주었어요. 수술실 안에서는 제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봤어요. 오펠리아가 마취를 받고 누워있는 테이블 위에 밝은 불빛이 비추는 모습을 상상했고 의사분들께서 마치 잘 맞춰진 팀처럼 각자의 역할에 집중하며 일하는 모습을 떠올렸어요. 수술실의 스크린에서는 오펠리아의 심장이 선명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고 기계들은 일정한 비프음으로 생명의 신호를 보내주었어요. 저는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분들의 섬세하고 정확한 손길을 상상하며 그분들께서 반드시 성공하시길 조용히 기도했어요. 가끔씩 간호사분들께서 나오셔서 수술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해 주셨어요. 그분들의 부드러운 말투로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니 제 마음이 조금씩 강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그분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수술이 잘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어요. 좋은 소식이 들릴 때마다 제 안의 희망이 조금씩 더 커지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이 수술이 우리가 기다려온 기적이 될 수 있다고 믿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천천히 흘렀고 저는 딸의 인생의 모든 순간들을 계속 생각했어요. 오펠리아의 웃음소리, 눈동자의 반짝임, 그리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포옹들이 제 마음속에 떠올랐어요. 저희가 함께한 행복한 순간들을 모두 기억하며 앞으로도 많은 행복한 시간이 오기를 기도했어요. 딸이 아무런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뛰어놀고 밝게 웃으며 온전히 즐거운 삶을 살아가기를 바랐어요.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리고 한 선임 의사님께서 나오셨어요. 그분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동시에 안도와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의사님께서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말씀해 주셨을 때 제 어깨 위에 있던 무거운 짐이 말끔히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 순간 눈물이 제 눈을 가득 채웠고 저는 마음속으로 의사님과 모든 팀원분들께 조용히 감사를 드렸어요. 오펠리아가 열심히 싸워왔고 헌신적인 한국 의료진의 도움 덕분에 딸의 심장이 이제 치유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날의 기적은 단순히 수술 기술의 성공만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 비추어진 희망 그 자체였어요. 저는 그 방 안에서 열심히 일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수술실을 나오면서 저는 새로운 희망을 안고 오펠리아의 회복 과정의 모든 단계를 함께 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날 저는 마음을 열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타인의 친절을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챕터 6 새로운 시작과 변화된 마음. 오펠리아가 다시 웃는 모습을 드디어 보았을 때 저희의 여정이 새로운 시작에 다다랐음을 느꼈어요. 길고 힘들었던 수술 후 이 병원은 단순히 회복의 장소가 아니라 희망과 새로운 아이디어가 넘치는 곳이 되었어요. 저는 조용한 병실에서 오펠리아 옆에 앉아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부드럽게 들어오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깔끔한 흰 벽과 편안한 침대가 있는 소박한 방이었는데 그 작은 세부 하나하나가 오펠리아의 치유를 도와주기 위해 정성스럽게 마련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 후 며칠 동안 한국 의료진의 돌봄은 부드럽고 한결같았어요. 매일 아침 한 분씩 따뜻한 미소로 찾아오시는 간호사분들께서 오펠리아의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해 주셨어요. 작은 회의실에서 의사분들께서 오펠리아의 케이스를 친근하게 논의하시며 회복의 각 단계를 인내심 있게 계획하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들의 팀워크는 마치 친구들이 함께 힘을 모아 일을 해결하는 모습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그들의 접근 방식이 영국에서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매일 밝은 병원 복도를 걸으면서 저는 점점 더 제가 뭔가 멋진 일의 일부가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병원의 여러 현대식 장비들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어요. 전신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컴퓨터 시스템과 심장을 3D 이미지로 만들어내는 특별한 카메라까지 사용하고 계셨어요. 한 의사분께서 이러한 장비들이 우리가 전에 볼 수 없었던 세부 사항들을 어떻게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는지 설명해 주실 땐 저는 집중해서 들었어요. 그것은 마치 깊은 곳에 숨겨진 비밀들을 밝혀내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열쇠를 보여주는 영화와 같았어요. 휴식 시간에는 한국 직원분들께서도 저와 이야기 나누셨어요. 그분들의 다정하고 열린 태도 덕분에 저는 정말 환영받는 기분을 느꼈어요. 그들은 첨단 기술을 사용하면서도 비용을 어떻게 낮게 유지하는지에 대해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배워나가는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보던 방식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에 놀랐어요. 새로운 아이디어에 마음을 여는 것이 우리의 전통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계 어디에서나 가장 잘 작동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전통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의 마음도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오랫동안 영국 의료 시스템의 강점을 믿어왔지만 이제는 한국에서 배울 점이 참 많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생겼어요. 그분들의 따뜻한 마음과 헌신이 전염될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저는 아침 회의와 복도에서의 친근한 대화를 기대하게 되었어요. 심지어 한 의사분과 함께 새로운 방법에 관한 작은 세미나에 참여하기도 했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쉬운 말로 질문을 드렸고 그분들께서도 분명하고 부드러운 말로 답해 주셨어요. 저는 다시 학생이 된 기분으로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새삼 느꼈어요. 어느 저녁 병원 정원에 앉아 부드러운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생각했어요. 제 딸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며 느꼈던 고통과 두려움에서 지금의 희망과 결심으로 가득 찬 날들까지요. 이 여정은 단순히 부서진 심장을 치유하는 것만이 아니라 제 자신의 마음을 새로운 가능성에 열어주는 여정임을 깨달았어요.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이 서로 다른 생각과 보살핌의 세상을 잇는 다리와 같다고 느꼈어요. 저는 영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여기서 배운 모든 것을 동료들에게 나누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혁신과 친절이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현대적인 장비, 빠르고 효율적인 진료,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진심 어린 따뜻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무엇보다도 변화된 마음이 모두를 위한 더 나은 미래로 이끈다는 것을 동료들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오펠리아가 다시 웃고 뛰어놀기 시작하자 저는 이 새로운 시작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여정은 제 생각을 완전히 변화시켰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제 마음을 채워주었어요. 우리는 어느 곳에서 왔든 서로를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음을 열고 배우며 서로를 보살피는 것이라는 것이 명확해졌어요. 그리고 이것이 제가 평생 간직할 교훈이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부드러운 면도 있어요. 저는 제 딸 오펠리아를 정말 많이 사랑해요. 전화는 제 아내로부터 왔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내께서 제 마음의 기쁨을 채워주던 작은 딸 오펠리아가 집에서 갑자기 쓰러졌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믿기 힘들었어요. 오펠리아는 희귀하고 복잡한 심장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깊은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어요. 영국에서 이용 가능한 치료법들은 그런 희귀한 질환에 대해 성공률이 낮았어요. 제 동료들이 제시한 치료법들도 거의 희망을 주지 못했고 수술의 비용과 위험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였어요. 그 결정적인 순간 저는 절망의 문턱에 서 있었어요. 저는 항상 세계 최고라 믿으며 영국의 의료 시스템을 신뢰해왔어요. 그러나 제 눈앞에서 그 한계를 똑똑히 보게 되었어요. 제 딸이 한숨 한숨을 쥐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무력감을 느꼈어요. 제 머릿속은 답을 찾으려고 분주하게 돌아갔어요. 몇 주 전 제가 읽었던 한국의 연구 논문이 떠올랐어요. 그 논문은 높은 성공률을 가진 새로운 심장 수술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한때 약간 의심했던 그 논문이 이제는 매우 어두운 시간 속에서 희망의 등불처럼 보였어요. 저는 주위에 걱정 가득한 의료진의 얼굴과 말없이 눈물을 흘리는 아내를 바라보았어요. 그 순간 오펠리아의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그때부터 한때 제가 무시했던 새로운 아이디어와 방법들을 탐구하기로 결심했어요. 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제 딸이 다시 웃고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어떤 해결책이라도 열어두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는 제 딸의 작은 손을 꼭 잡고 감겨진 눈속을 바라보며 결심했어요. 절망이 이기게 두지 않겠다고요. 저는 먼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청하는 등 어떤 희망이라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오펠리아를 향한 제 사랑은 제가 지금까지 가졌던 어떤 자부심보다도 강했어요. 쉬운 말로 말씀해 주시면서 환자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돌보고 계신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분들의 전문성과 모든 세부 사항을 기꺼이 설명해 주시는 모습에 정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병원의 모든 부분이 세심하게 디자인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이 병원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진심으로 돌보는 곳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조용한 병실에서 오펠리아 옆에 앉아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부드럽게 들어오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그들의 팀워크는 마치 친구들이 함께 힘을 모아 일을 해결하는 모습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보던 방식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에 놀랐어요. 새로운 아이디어에 마음을 여는 것이 우리의 전통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계 어디에서나 가장 잘 작동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전통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의 마음도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다시 학생이 된 기분으로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새삼 느꼈어요. 이 여정은 단순히 부서진 심장을 치유하는 것만이 아니라 제 자신의 마음을 새로운 가능성에 열어주는 여정임을 깨달았어요. 우리는 어느 곳에서 왔든 서로를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음을 열고 배우며 서로를 보살피는 것이라는 것이 명확해졌어요. 그리고 이것이 제가 평생 간직할 교훈이었어요.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응원이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